자,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에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참고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실증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북한발 이슈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은둔해 있던 김정은이 양지로 나오고 또 금방이라도 핵을 폐기하면서 한반도의 하늘에 비둘기가 퍼드득 날아다닐 것 같았지만 4.27 남북회담서부터 6.12 미북회담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풍계리 폭파쇼를 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도 한두 번이지 연예인들 내세우고 평양냉면 빨아대고 농구단 건너가서 3점 슛 쏘는 쇼가 몇 번은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과 없는 대북평화쇼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증은 적폐청산에 대한 실증입니다. 처음에는 전전직 대통령과 당시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모두를 교도소에 가두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언론이 입에 맞게 신나게 받아서 제끼면서 그것을 보는 일부 국민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기업 전반 그리고 이제 군부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하고 그칠지를 모르니까 이제 뭐 누구 하나 구속된다는 뉴스가 나와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소재에 있어서도 몇 년째 촛불 집회, 세월호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국민이 이제 실증날 만도 합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건 뭐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 깜빵에 쳐넣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듯이 이른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세 번째 실증은 당연히 쇼통입니다. 자, 임기 초반에는 전 박근혜 정권을 불통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버리고 지네들은 엄청나게 소통의 대마왕인 듯 자켓을 풀어헤치고 또 청와대 거닐면서 아메리카노 한잔하는 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탁월한 쇼맨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가기를 현혹시키는 쇼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외국에만 나가면 계속되는 외교 참사에 국민들은 갸우뚱거리기 시작했고 탁현민표 쇼가 외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크게 한몫한 것은 손에서 떠날지 모르는 A4 용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실증이 아니라 분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최근 모든 경제 지표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 붙는 수식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대다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붙은 수식어들은 역대 최대, 역대 최악, 조사 이래 최고 뭐 이런 수식어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인 경제 지표들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치닫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반기업 친노동 정책들을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마치 귀를 막아버렸다는 듯이 정책 수정 또는 정책 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한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을 했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끝을 모르고 추락 중입니다. 자, 심지어 올 하반기에는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세계 경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 국민들은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하면 떠오르는 문장 하나 뭐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높은 지지율에 그리고 빌빌거리고 있는 야당 때문에 지난 1년간 정말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오늘날의 경제 얘기를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의 개선에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SOC 사업에만 집중해 왔다라고 하며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자,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인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탓하는 게 입버릇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지네가 야당인 줄 착각하고 있거나 이 둘이 아니라고 하면 뭐 딱히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것도 아니고 1년이 넘은 상황에서 1년 동안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저 따위 말을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에 몰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결국 국민들에게 내놓는다는 메시지가 전 정부 탓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자, 뉴스를 마치면서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과 또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줬다던 조그만한 요식업을 하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아침, 점심, 저녁 다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얼마 전 식당 폐업했습니다.